예, 계속해서 시장 실패 관련해서 우리 시장의 부재,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시장이 왜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대칭 정보, asymmetric information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어떤 그 금융상품 혹은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만 어떤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소득 감소를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형태의 이제 보험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이에 대비한 보험 상품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이제 저축이라든가 뭐 금융 상품에 투자한다든가 이제 이런 형태로 자신의 그 bad days죠. 나쁜 그 좋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지 이제 소득 감소가 발생했을 때 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비대칭 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로 보험회사들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이 나빠진 것인지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일부러 태만하게 일을 한 것인지 혹은 소득 감소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가 알아내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하지만 보험회사는 비대칭 정보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특성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비대칭 정보로 인해서 특정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을까? 갑작스럽게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노령연금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도 물론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사실 지급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externality에 대한 소개를 했고 사실 그 externality라고 하는 것은 비대칭 정보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비대칭 정보라고 한다면 이제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그 비대칭 정보와 외부성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이그젬플을 제가 하나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뭐 여름철이나 아니면 뭐 봄, 여름, 가을 뭐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겨울철에는 뭐 창문을 잘 열어놓지 않으니까 추워서 여름철에 뭐 창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옆집 뭐 혹은 뭐 윗집이나 아랫집이 이제 가장 심하겠죠, 그렇죠? 아랫집에서 만약에 담배를 핀다면 뭐 담배 피는 사람은 자기가 좋으니까 피겠죠, 물론. 그럼 이제 그 담배 연기가 윗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혹은 뭐 옆집으로 이웃집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담배 연기는 기본적으로 발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마시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마시는 사람은 당연히 좋지 않죠. 그래서 그 담배를 피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담배 연기를 마셔야 되는 사람은 사실 그 담배를 피는 사람이 누리는 어떤 그 베네핏에 대한 코스트를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사실 그 깨끗한 공기를 담배 피는 사람이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한다면 깨끗한 공기를 오염시키는 거긴 한데, 예. 깨끗한 공기를 사실 이 사람이 남용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소비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뭐 깨끗한 공기든 뭐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있는 공기든 뭐 가격은 제로니까요. 깨끗한 공기는 사실상 뭐 그 누구에게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제로죠.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에게 있어서 깨끗한 공기를 남용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깨끗한 공기를 소비하는 것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이고, 그럼 뭐 이웃들이 당연히 이제 오염된 공기를 마셔야 하기 때문에 만일 담배 피는 사람이 깨끗한 공기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담배 피는 행위가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오염된 공기를 더 오염시키는 형태로 담배를 피든가, 아니면 이제 흡연 장소에 가서 담배를 피든가. 이제 흡연 장소에 가서 담배를 피는 것이 사실 뭐 깨끗한 공기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음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주간에는 43데시벨, 야간에는 38데시벨 이상 넘으면 소음이라고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웃집에서, 특히 이건 이제 윗집이겠죠. 아랫집에서는 이제 담배, 윗집에서는 예, 이제 소음. 물론 소음은 뭐 위아래 뭐 옆집 뭐 구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층간 소음이 윗집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윗집에 사는 사람은 이제 조용한 공간을 소음으로 오염시키는 데 따르는 비용을 사실상 전혀 지불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조용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뭐 깨끗한 공기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제로라고 할 수 있어요. 조용한 공간은 깨끗한 공기처럼 그냥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건데, 이 조용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남용하게 되는, 예를 들면 이제 윗집에서 소음을 유발할 경우 이제 윗집은 이제 조용한 공간을 남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흡연 시장이라든가 층간 소음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사람은 뭐 당연히 신선한 공기를 남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조용한 공간을 남용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뭐 이제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장이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라고 해석하시지 마시고,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끗한 공기가 거래가 되는 시장 이런 거 물론 뭐 깨끗한 공기를 캔에 담아서 판매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뭐 깨끗한 공기에 대한 니즈는, 필요성은 뭐 최근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뭐죠? 뭐 많은 돈을 내고, 요즘은 뭐 어렵긴 합니다만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디 좋은 곳에 가서 깨끗한 공기를 이제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더 좋은 자연 환경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좋은 환경, 깨끗한 공기 이런 것에 대한 지불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는 흡연 시장이나 층간 소음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깨끗한 공기, 조용한 공간을 남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담배를 피는 행위가 사실 하나의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윗집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이 만들어지는 상황도 하나의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웃집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경제 행위에, 어떤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연기를 마셔야 한다든가 유발되는 소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이제 이런 외부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성은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부재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은 이런 거고 외부성은 이래서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제 굳이 우리가 이 3장의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 굳이 구분하자면 비대칭 정보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고 외부성은 그로 인한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의 생산 활동은 이제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뭐 전통적인 외부성에 대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뭐 배기가스, 뭐 적출물, 오염된 폐수, 오폐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의 토양이라든가 강의 하천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지어 해수까지 이제 오염시키는 상황들이 발생해 왔고요. 뭐 지금도 뭐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공장의 경제 활동과 무관하게 무관한 사람들이겠죠. 그 주변에서 거주하는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공장의 경제 활동과 무관한 사람들인데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공장에서 생산되는 뭐 제품을 직접 소비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공장의 경제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데 하나는 사적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여기서 이제 private marginal cost 혹은 뭐 marginal private cost라고 부릅니다. 사적 한계 비용, private marginal cost 아니면 뭐 marginal private cost인데 marginal private cost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MPC, marginal cost를 이제 MC라고 쓰고 사적 한계 비용은 이제 MPC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개념은 사회적 한계 비용인데 이제 social marginal cost 아니면 뭐 marginal social cost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MSC라고 쓸 거예요.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적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private marginal cost는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는 누군가가 뭘 하나 생산할 때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한계 비용인데 여기에서 private marginal cost는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한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순수한 의미에서 private marginal cost가 되겠죠. 공장이 지불해야 되는 추가적인 비용. 그런데 공장은 뭐 배기가스라든가 적출물이라든가 오폐수 같은 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적 한계 비용에는 이런 배기가스, 적출물, 오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경제 전체에 발생하는 코스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들도 지금 말씀드린 배기가스, 적출물, 오폐수와 같은 환경 오염도 마지노럴 코스트에 포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공장은 자신의 생산 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환경 오염에 따른 코스트를 반영하진 않겠지만 실제로 경제 전체에서 얼마만큼 생산되는 것이 효율적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런 이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코스트를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스트를 반영한 한계 비용이 바로 사회적 한계 비용, social marginal cost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 외부성을 모두 포함한 한계 비용, 그러니까 사적 한계 비용, private marginal cost에 이런 이제 외부성을 포함한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marginal social cost, social marginal cost는 private marginal cost에다가 이제 이런 외부성을 여기 당연히 뭐 부정적 외부성이겠죠, 그렇죠? 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externality, negative externality를 이제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때 보는 건 당연히 private marginal cost겠죠. 이건 이제 개별 경제 주체가 보는 자신의 한계 비용인데 경제 전체로 본다면, 사회 전체로 본다면 기업들이 혹은 뭐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보는 private marginal cost를 넘어서는 이제 externality가 발생할 수 있겠죠. 경제 전체로 봤을 때 그러한 externality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한계 비용, 소셜 마지널 코스트예요.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만큼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담배를 피는 것이 효율적이냐, 또는 이제 얼마만큼 소음을 유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담배를 피는 사람 입장에서의 마지널 코스트는 그냥 담배값 정도밖에 안 되겠죠. 담배값하고 자신이 얼마만큼 자신의 건강이 얼마만큼 나빠지는가 정도가 담배 피는 사람,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의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인데, 담배를 피므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어떤 해로움, 그쵸? 피해 이런 것들,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는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는 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려할 사항이 아닌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의 담배가 생산되어야 되고 얼마만큼의 담배를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 문제로 갈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정적 외부성입니다. 그래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냥 내버려 두면 담배 피는 사람, 그 다음에 공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지나치게 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든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람들이 담배를 피게 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공장이 생산 활동을 했을 때 환경이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환경 오염을 기업의 코스트로 적절히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내부화한다. 외부성이니까 이거 이제 externality잖아요. 외부성을 다시 끌고 들어오는 거죠. 시장 안으로, 거래, 경제 행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internalize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경작자들이 쓰는 표현인데, 외부성은 externality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해결하는 것을 internalize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externality를 internalize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 영어에서 이제 이런 표현 재밌어 하죠, 그렇죠? 말장난 같은 거. 말장난은 아니고 진짜 이렇게 씁니다. internalize, 내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담배 피는 사람이 자신이 담배를 폈을 때 주변에 미치는 피해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private marginal cost에는 MPC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걸 internalize 한다는 건 뭐냐면,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를 살 때 혹은 담배를 필 때 자신이 느끼는 private marginal cost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 넣어주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세금을 사용하면 되겠죠. 담배를 피는 사람, 담배를 구입할 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환경오염을 모니터링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통해서, 텍스를 통해서 이러한 externality를 이제 internalize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제도의 변화, 규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자,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은 기업의 한계 비용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price marginal cost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이 P가 주어지는 거고요.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이 시장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이걸 이제 관찰한 다음에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할 텐데,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보통 이제 마지널 코스트는 상승하니까 마지널 코스트가 시장 가격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준까지 생산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해 버리면 그럼 이제 마지널 코스트는 보통 우리가 인크리징 한다고 얘기하니까 프라이스보다 마지널 코스트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판매하면 프라이스만큼 받는데 생산 비용이 추가적인 생산 비용이 프라이스보다 높으면 당연히 생산을 줄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프라이스와 마지널 코스트가 같다라는 표현은 바로 프라이스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절해야 되는 것은 컨트롤하는 것은 생산량이고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자신의 마지널 코스트가 변화하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외부성이 존재할 때 개별 경제 주체들 뭐 기업이면 기업, 소비자면 소비자, 뭐 담배 피는 사람이면 담배 피는 사람, 뭐 술 마시는 사람이면 괜히 또 사악한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것들이니까요. 외부성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개별 경제 주체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까는 바로 Private Marginal Cos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MC 대신에 MPC라고 썼습니다. Private Marginal Cost, 사적 한계 비용이겠죠. 그런데 이제 외부 효과가 존재해요. Externality가 존재합니다. 이제 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고려한다면 소셜 마지널 코스트가 더 클까?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가 더 클까? 당연히 소셜 마지널 코스트가 더 크겠죠.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외부성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둘은 같은 거예요.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부정적인 외부성이 존재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적 한계 비용보다 더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개별 경제 주체들은 얼마만큼 생산하고 있냐면 자신의 사적 한계 비용이 가격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MPC는 프라이스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뭐냐면 사회적 한계 비용, 소셜 마지널 코스트보다 시장 가격이 더 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효율성 관점에서 효율적인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수준이 뭐냐면 이 둘이 같아지는 수준인데 지금 그렇지 않겠죠. 외부성이 존재하니까 개별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한계 비용만 생각하지 사회적 한계 비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한계 비용이 가격보다 커지게 되고요. 이건 이제 생산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생산이 효율적인 수준을 넘어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뭐냐면 생산량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마지널 코스트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가하니까 마지널 코스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소비, 담배 피는 걸 조금 줄인다든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수량을 줄인다든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 한계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 지배력의 경우와 반대로 이 경우에는 이제 시장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이제 가격이 마지널 코스트보다 큰 경우였었어요. 이제 기업들이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가격 결정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이제 마켓 파워를 갖습니다. 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겠죠. 따라서 생산량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 수준보다 낮아지게 돼요. 그 경우와 정반대 현상이 외부성에서는 나타나겠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작아지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으니까 사과를 생산할 때 어떤 부정적인 외부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과 생산을 할 때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래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개별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은 자신의 그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만을 보고 생산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외부 효과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나치게 많은 사과가 생산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얼마만큼, 그러니까 어떤 상태일까? 외부성이 존재하는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그림에 답이 있어서 제가 그림판에 한번 따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사과 생산량이고요. 생산 경제를 생각해 보세요. 생산 가는 곡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의 MRS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차별 곡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와 MRT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MRT고요. 한계 전환율,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제 MRS예요. MRS와 MRT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바로 효율적인 생산 수준이 되겠죠. 이게 바로 효율적인 생산량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있냐면 사과 생산의 사회적 한계 비용이 Social Marginal Cost죠. MSC가 사과의 가격보다 더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지금 이제 외부성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MRT가 바로 한계 비용의 비율이었단 말이에요. MRT를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래서 Marginal Cost 사과, Marginal Cost fig leaves니까요.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근데 이제 이 marginal cost는 전에는 negative externality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MC라고 쓴 것이 바로 private marginal cost이면서 동시에 social marginal cost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social marginal cost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MRT는 경제 전체의 한계 전환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MRT는 경제 전체의 한계 전환율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한계 전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MRT를 이렇게 한번 써보죠. Social Marginal Cost 그 다음에 Social Marginal Cost Fig Leav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Social Marginal Cost가 사과의 가격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사과와 무화과잎의 가격 비율보다 MRT가 더 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외부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이건 이제 MRT고요. 외부성으로 인해서 MRT가 가격 비율보다 더 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 소비자들은 이제 자신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얼마만큼의 사과를 소비할지 얼마만큼의 무화과잎을 소비할지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개별 경제 주체들의 MRS는 가격 비율과 같아지게 됩니다. 자, 이게 MRS예요. 이건 그냥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제약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을 찾겠죠. 그럼 당연히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 MRS가 예산선의 기울기인 PA 나누기 PF와 가격 비율과 이제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성이 존재하고 이 외부성이 internalize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MRT가 반드시 MRS보다 큰 상황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MRT는 MRS보다 더 큰 상황이 나타나겠죠. 지금 MRT가 MRS보다 더 큰 상황이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무차별 곡선이 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이 무차별 곡선보다 제가 지금 그린 화살표로 표시한 이 무차별 곡선보다 안쪽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 배분 자체가 비효율적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은 이 점이거나 이 점이란 말이에요. MRT가 MRS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럼 이제 MRT가 더 스팁해야 되겠죠. 이게 더 가파르게, 물론 이제 우하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절대값으로 우리가 본다고 했으니까 스팁하면 기울기가 큰 거고요. 플랫하면 기울기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MRS가 MRT보다 작다는 것은 MRT는 상대적으로 더 스팁해야 되고 MRS는 상대적으로 더 플랫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냐면 여기서 나타나겠죠. 여기에서
MRT는 생산 가능 곡선과 접하는 접선이니까 이게 바로 MRT고요. MRT 스티프하게 표현할 수 있고, MRS는 무차별 곡선, 이게 무차별 곡선이란 말이에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 두 개 생각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외부성이 구현되는, 외부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원 배분은 바로 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점에서 바로 MRT가 MRS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사과가 얼마만큼 생산되는가? 바로 이만큼 사과가 생산되는 거예요. 효율적인 수준보다 더 많은 사과가 생산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수준의 무화과 잎보다 더 적은 무화과 잎이 생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성이 내부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많이 생산되어야 하는 무화과 잎은 상대적으로 적게 생산되고, 적게 생산되어야 하는 사과는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그런 자원 배분이 실현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봤던 자원 배분이 여기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쓴다면 MRT는 한계 비용의 비율로 우리가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소셜 마지널 코스트라고 쓰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시장의 부재로 인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잘못돼서요. 한계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렇죠? 높을 경우 이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시장 가격이 사회적 한계 비용 수준까지 이제 상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더 낮은 상황이니까요. 소셜 마지널 코스트와 비교했을 때 시장 가격이 더 낮은 상태입니다. 생산량을 낮추던가 가격을 높이던가 뭐 여러 가지 우리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격을 높이든가 아니면 생산량을 떨어뜨려서 소셜 마지널 코스트를 낮추던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 효과를 반영해서 만약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뭐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담배 소비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담배 세금 몇 년 전에 이제 담배 꽤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담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거의 2배 가까이 담배 가격이 상승했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externality를 internalize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시장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비싼 재화를 적게 소비하려고 할 테니까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기업의 생산량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자신의 private marginal cost가 아니라 social marginal cost를 생각해서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공장의 이 사례에서처럼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전부 다 줄어들게 되겠죠. 이러한 얘기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끝나진 않습니다. 재정학은 대체로 이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 개별 소비자들이 직면하는, 페이스하는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인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들이 직면하는 마지널 코스트가 소셜 마지널 코스트와 같아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되는데, 이 시장 개입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소셜 마지널 코스트가 프라이스와 같아지는 방식으로의 조정이고요. 뭐 또는 이걸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가 소셜 마지널 코스트가 되도록 정부가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외부 효과가 externality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이제 이러한 자원 배분으로부터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의 이제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적게 생산되어야 효율적인 재화가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고, 파지티브 익스터널리티의 경우에는 더 많이 생산되어야 효율적인 재화가 뭐 상대적으로 적게 생산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공공재인데요.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한다면 사실 더 많이 생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든가 혹은 그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된 소비자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편익을 고려하지 않겠죠, 당연히. 마치 코스트를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가 더 많은 편익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베네핏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그러한 파지티브 익스터널리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수준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더 적은 양이 생산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파지티브 익스터널리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대표적인 그 주제가 탑픽이 바로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가 바로 퍼블릭 굿이고요.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어지는 4장에서 이제 또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제가 이렇게 좀 쓸데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진도에 되게 예민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번 학기는 조금 특히 재정학은 조금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다 못하면 다 못하는 거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한 학기 동안 재정학 교과서를 다 커버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그런 강박증을 갖지 않고 좀 하려고 해요. 네. 뭐 당연히 다른 과목은 그렇지는 않은데 재정학 경우에는 좀 할 수 있는 얘기도 좀 하고 가능한 이그젬플도 많이 소개하고 뭐 그럴 생각입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이고 그 다음에 배제 불가능한 재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란 무엇인가? 공공재는 non-rivalrous 하고요. 그 다음에 non-excludable 하면 그게 공공재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비경합적이고 어느 정도까지 non-excludable 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순수 공공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순수하지 않은 대체로 그렇게 완벽하게 비경합적이고 완벽하게 배제 불가능한 재화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그젬플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어느 정도는 경합적이고 어느 정도는 이제 배제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경합성,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경합성, non-rivalry 혹은 뭐 non-rivalrous 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비경합성은 어떤 재화가 비경합적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변하지 않고 그 퀄리티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인터넷에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뭐 우리가 뭐 접할 수 있겠죠. 그 대표적으로 다 비경합적인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퀄리티가 변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없으니까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이제 유튜브 서버가 너무 좀 문제가 생겨서 지구상에 있는 뭐 수십억의 인구가 동시에 어떤 특정한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상당한 트래픽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기술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비경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사용한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질이 떨어지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은 없는 경우, 그러한 재화를 비경합적인 재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 내고 사는 재화들 중에 이런 재화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비경합적이면 사실 돈을 안 내고도 사는 것이 좀 가능해요. 그래서 돈 내고 사는 것, 돈 내고 사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더 적절한 그 개념은 바로 배제 불가능성, non-excludability입니다. excludable 하냐, excludable 하지 않은가, 그 얘를 빼낼 수 있느냐, 빼낼 수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제 불가능성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재화를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재화를 이제 배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겠죠. 저기 뭐 밖에 좋은 그 자연 환경이 훌륭한 곳에 가서 그 경관을 그 뷰를 본다든가 이런 거 막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막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산에 가려 있거나 혹은 큰 건물에 가려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쳐다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배제 불가능한 경우에 요금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뭐 요금을 받기가 어렵죠.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금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혹은 뭐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막으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면 사실상 배제 불가능성은 거의 뭐 요금을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 비경합성,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비경합성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배제 불가능성은 누군가 내가 소비하는 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혹은 막더라도 매우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냥 막는 걸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재화가 이제 이러한 재화를 우리가 public goods, 공공재라고 부르는데 어떠한 재화가 비경합적이고 배제 불가능한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등대와 국방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국방 서비스와 등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비경합적인가? 등대 같은 경우 국방 서비스보다는 이제 등대가 조금 더 친숙할 것 같아요. 국방 서비스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면 그냥 무조건 누리는 그 베네핏이기 때문에 여하튼 등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로 등대가 비경합적인가? 비경합성, 그러니까 non-rivalry 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내가 등대 빛을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등대 빛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사람이 등대의 빛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등대의 빛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내가 그 배를 타고 등대 빛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배도 그 등대 빛을 보고 지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동시에 등대 빛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 여러 배가 등대 빛을 이용한다고 해서 나한테 오는 등대의 빛이 어두워지거나 흐릿해지거나 등대 빛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대의 빛은 기본적으로 비경합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고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국방 서비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제 모두 다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소비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국방력이 약해진다든가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대의 빛이나 국방 서비스가 배제 불가능한가? 물론 이제 등대의 빛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등대의 불을 꺼버릴 수는 있겠죠. 꺼버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등대를 꺼버리는 거 말고 등대 빛은 그냥 계속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걸 그 어떤 배가 특정한 배를 딱 찝어서 픽해서 저 배가 등대 빛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막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이렇게 막 막아야 되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뭐 쉽지 않죠, 그렇죠? 사실상 배제 불가능합니다. 국방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국방 서비스를 다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색출해서 다른 나라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이라고 한다면 국방 서비스를 못 받게 할 방법은 사실상 없겠죠.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러야만 정부든 누군가가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해야지만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대의 비치나 국방 서비스는 이제 배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방 서비스, 등대 이런 재화를 우리가 순수 공공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순수 공공재의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재화가 그렇게 많지는 재화나 서비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경합적이고 배제 불가능한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래되기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배제 불가능하잖아요. 한번 공급되면 공급되기까지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등대에 불이 들어오면 등대가 환하게 빛나면 그러면 이걸 돈 받고 등대 이용료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이렇게 막 등대 빛이 퍼지는 그 주변에 이렇게 그 배를 띄워서 등대 주인이 배를 이제 수십 척 띄워가지고 그 주변에 지나가는 배한테 일일이 뭐 요금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매일매일 그렇게 요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행정 비용이 요금 받는 비용이 등대값보다 한 1년 그렇게 돌리면 등대값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등대 전기 요금보다 요금 받기 위해서 수십 척의 배를 등대 주변에 빛이 퍼져나가는 주변에 예, 요금을 차지하는 배를 띄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짓을 안 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 다음에 일단 공급이 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혜택을 입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그렇게 단순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대체로 거래가 되기는 어려울 거고 요금을 차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급이 된다면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너무 많은 시간을 챕터 3에 할애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그냥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정리해 봤는데 국방 서비스를 어떤 그 민간 기업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국방 서비스라고 하는 재화를 공급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에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민간 기업이 국방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니까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국방 서비스 이용료를 내야 될 거예요. 사전 설문조사를 뭐 그냥 가상적으로 해봤더니 뭐 어떤 사람은 많이 낼 용의도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국방 서비스가 또 어떤 사람은 뭐 국방 서비스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을 지불하겠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대체적으로 한 10,000원까지는 지불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고 해보죠. 근데 이게 이제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이어서 뭐 기업인이 기업의 CEO가 자신의 그 사재를 털어서 국방 서비스를 이제 공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10,000원 정도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람들이 10,000원을 낼까? 국방 서비스 제공하는데 얼마를 낼 용의가 있으십니까? willingness to pay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 10,000원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지만 자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10,000원씩 내셔야 됩니다. 여기 사인하시죠 라고 하면 계약서에 사인하시죠. 매달 10,000원씩 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10,000원을 낼 용의가 있지만 10,000원을 실제로 내려고 할까? 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한 컨트랙트에 사인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인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인을 하면 그럼 국방 서비스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공짜로 국방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럼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이 컨트랙트에 사인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인을 하면 국방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는 사인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럼 당연히 집을 용의는 10,000원이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컨트랙트에 사인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방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향,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비용을 내고 지불을 하면 나는 그냥 국방 서비스를 공짜로 누릴 수 있잖아요. 이러한 걸 이제 우리는 프리 라이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임승차. 그래서 공공재 국방 서비스라든가 혹은 뭐 등대의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순수 공공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임승차가 가능해요. 내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러한 그 공공재가 공급이 되면 공공 서비스가 공급이 되면 무임승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기업 CEO가 공공 서비스를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공급하려고 하니까 얼마만큼을 낼 수 있는지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설문조사를 할 때 자신의 지불용이 얼마만큼을 낼 수 있는지 이걸 솔직하게 표현할 인센티브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요. 저는 국방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방 서비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설령 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불 용의가 100만 원, 100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솔직하게 표현할 인센티브는 없는 거예요. 그걸 왜 굳이 솔직하게 말하겠어요? 그럴 인센티브가 사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결국 기업은 국방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겠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컨트랙트에 사인을 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뭐 100% 기업이 자비로 국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국방 서비스라고 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는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지불 용의를 그대로 표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공급이 되면 다 무상으로 그걸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부의 개입 없이는 이제 공공재가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아니면 아예 공급되지 않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3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에 조금 더 뭐 몇 가지 이슈들이 소개가 되긴 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챕터 3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챕터 4, 4장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